안녕하세요. 국화소리카페 광창학입니다. 오늘은 대국 다간작 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간작 정식 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간작은 보통 12간작, 19간작, 25간작 이런 다간작은 5월 초순에 정식을 합니다. 5월은 국화의 수액이 활발히 잘 오르내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때에 다간작을 정식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늦어도 6월 말일까지는 정식을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6월 말일까지 정식을 끝내야 한다고 하니까 6월에 정식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정식을 해도 되지만은 이때는 시기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월 달에 정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할 때 가르마기를 설치합니다. 이 가르마기는 뿌리 막힘 현상이 생겨서 여러가지 자람의 후기 자람의 에러가 올 때를 예상해서 먼저 가르마기를 설치해서 화분 안에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다가 8월 1일 가름대를 모두 빼내고 새 배양토를 채워서 뿌리 막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뿌리에 청근성인 뿌리를 분산시킵니다. 국화 뿌리는 청근성이어서 지표 부위에서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할 때 분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발효 건조 비료를 화분 아래 가장자리에 놓아서 위에 있는 뿌리를 아래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웃거름으로 발효 건조 비료를 뿌리에 닿지 않게 화분 가장자리에 놓아서 밑거름, 웃거름 합해서 뿌리를 사방으로 유인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간작 정식의 중요한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삽목과 접목에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다간작은 3월 1일경에 대국을 분군하거나 또는 삽목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또는 중국 쑥에다가 대국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접목하는 것은 일반 묘목보다도 마지막 화분을 30% 정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접목을 합니다. 물론 접목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분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큰 목적입니다. 다음은 적심을 합니다. 다간작은 보통 4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적심을 하면 제일 적당합니다. 이보다도 적심을 늦추면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재배 기간, 줄기에 자라는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4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1차 적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적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간작에서는 이렇게 1차 적심에서 격가지가 나오는 대로 모두 다 받아서 기릅니다. 좋고 나쁜 것을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받아 길러서 나중에 가지를 사방으로 배분할 때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분지점의 높이는 분지점은 접지선에서부터 낮은 것은 10cm 정도 높이로 다듬습니다. 그 이하는 하면 좋지를 않습니다. 작업에 여러가지 장애가 오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것은 10cm 정도 높이의 분지점이 오도록, 그리고 높은 것은 접지선에서부터 20cm 정도 높이로 다듬습니다. 이렇게 5분에서 길러서 적심하고 또는 가지를 분지시켜서 그 다음 정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은 보통 우리가
5월 초에 정식을 한다고 했죠. 앞에서 보통 5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정식을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은 5월 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정식을 많이 합니다. 보통 10호 화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10호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름분이 기본으로 20 내지 30% 배합된 새 배양토를 5cm 정도 두께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마기를 3개를 설치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뿌리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이렇게 가르마기를 설치해서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8월 1일에 가르마기를 빼내고 새 배양토를 채워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뿌리 막힘 현상이 생기면 국화 가지가 꽃대가 잘 길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꽃송이가 완전히 피지 못하고 화심이 드러나는 예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마기를 사전에 설치했다가 뿌리 막힘 현상이 오기 전에 빼내고 그 공간에 배양토를 채워주면 뿌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위에 꽃대도 자라기 시작하고 꽃망울 또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식할 때부터 예상하고 이렇게 가르마기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르마기는 현재 가름대라고도 하지만 PVC 파이프를 갈라서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도 한 2~3개월만 쓰고 버리는 것이니까 대나무 원통이라든지 맥주병 또 음료수 캔 등 이러한 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뿌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이런 빈 공간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 그림과 같이 밑거름을 3방향으로 이렇게 40mm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청근성으로 위쪽으로만 몰리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밑거름을 밑에 놓음으로써 이 거름으로써 위에 뿌리를 아래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밑거름을 놓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한 5호분 모종에서 화분을 이렇게 빼냅니다. 빼내고 흘덩이가 깨어지면 몸살을 하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준비된 10호 화분 중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자리의 빈 공간에는 새 배양토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웃거름으로 역시 세 방향으로 가장자리에 뿌리지 않도록 세 방향으로 40mm씩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웃거름과 밑거름 합해서 뿌리들을 사방으로 상하로 유인 분산시킵니다. 이때 발효가 덜 된 건조 비료를 만약 사용한다면 화분 속에서 발효되면서 발열 효과와 발효열이죠. 발효열과 가스가 발생하게 돼서 모종의 뿌리 근간까지 발효시켜서 폐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극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비료를 사용할 때는 완전히 건조된 것인지 덜 건조된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쓰던 건조 비료는 알고 쓰지만 처음 쓰는 건조 비료는 조심해서 한번 확인 실험을 해보고 써야 됩니다. 이 점 중요합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새 배양토를 화분 언저리에서 5cm 정도 아래까지
새 배양토를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푹 관수를 합니다. 이 물을 줄 때 보통은 하루 한 번 주지만 물의 양은 화분 아래로 약간 비칠 정도만 줍니다. 물을 아래로 물이 많이 흘러나가도록 충분히 푹 관수를 하게 되면 화분 속에 거름분이 물에 용해되어서 며칠 안 되어서 화분 밖으로 거름분이 모두 유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 화분은 비를 맞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마비를 맞으면 당신은 국화 줄기가 잘 자라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장마 후에는 거름분이 모두 빠져나오고 없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이 다간작, 즉 12간작, 19간작, 25간작 이런 다간작의 모종을 정식하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모종은 11호 화분, 내경이 33cm 화분에 정식을 합니다. 중국 쑥에 접목한 모종은 보통 10호 화분, 내경이 30cm 되는 화분에 정식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르마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심었다면 화분의 크기를 좀 더 큰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요약하면 5월 초에 다간작은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가지를 기르고 분지해서 정위치 배분 고정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국화 줄기를 그 정위치에서부터 위로 1m 이상 곧게 길러 올려야 합니다. 8월은 화분화의 계절입니다. 꽃망울이 충동을 받죠. 그래서 더 이상은 자랄 기회가 없습니다. 9월은 꽃망울이 출래를 하고 10월은 개화를 합니다. 10월 달에 가서 이렇게 재배한 작품은 화분을 포함해서 그 키가 화분 바닥에서부터 화분 화정까지 1m 50cm 이하로 길러야 합니다. 1m 50 이상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1m 50 이하로 해야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